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카이 마코토의 스즈메를 들어보겠습니다. 모험과 자기 발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장 -5 부 -8 모든 것의 시간 스즈메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서늘한 손가락 끝이 내 뺨을 살며시 쓰다듬는다. 눈을 뜨니 소타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타씨. 수풀 속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소타씨가 하얀 롱셔츠를 벗어 내 어깨에 살짝 걸쳐주었다. 교복이 너덜너덜 여기저기 찢어져 있음을 조금 뒤에야 알아차렸다. 우리 흙으로 돌아간 미미즈와 함께 땅으로 떨어졌어. 안 다쳤어? 아픈 데도 없고 몸도 잘 움직였다. 응, 이라고 대답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페트병과 빈병, 목재와 플라스틱 장난감 등에 뒤섞여 노란 의자가 떨어져 있었다. 풀밭에 주저앉아 낯익은 의자를 들었다. 틀림없어. 엄마가 만들어준 등판에 눈동자를 새긴 나만을 위한 어린이용 의자였다. 휙 뒤집어 보니 역시 다리 하나가 빠져 있다. 하지만 아주 살짝 위화감이 들었다. 새 것 같네. 잠시 생각한 끝에 알아차렸다. 좌석에 생긴 흠집도, 선명한 노란색 페인트도 기억 속 의자보다 훨씬 새로웠다. 만든 지 얼마 안 된 윤기가 막 흠집이 생긴 생생함이 그 의자에는 있었다. 그날 쓰나미에 휩쓸려 갔던 이 의자를 머리에 떠오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여기서 주웠어요. 다시 의자를 주운 장소를 둘러봤다. 수풀 속에 마치 파도에 밀려온 먼 나라의 잡동사니처럼 온갖 소품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다. 모든 것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오래된 편지 같았다. 스즈메. 누가 있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소타씨가 놀라 목소리를 높였다. 네. 그의 눈길을 따라가니 아주 멀리 있는 언덕 능선에 하얀 빛이 도는 새벽 보름달이 떠 있고 그쪽을 향해 조그만 그림자가 천천히 걷고 있다. 아이, 소타씨가 말했다. 나야. 가야 해요. 솟구치는 놀라움과 당황 속에서도 대답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의자를 든 채 달리기 시작했다. 스즈메. 미안해요. 잠깐만 기다려요. 소타씨는 더는 묻지 않고 그 자리를 머무른 채 나를 지켜보듯 배웅했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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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머리 위에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누군가의 실수로 광량 조절 스위치를 10배나 올려버린 듯 별이 가득한 하늘은 바보처럼 눈부셨다. 하늘 가득한 별과 하얀 구름과 저녁 노을이 뒤섞인 하늘 아래 멀리 보이는 아이의 실루엣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하염없이 풀을 밟으며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았다. 그랬구나. 드디어 알았네. 나는 생각했다.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줄곧 알고 싶었다. 줄곧 엄마였다고 생각해왔다.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있었다. 동시에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실은 내내 알고 있었다. 초원의 바람은 차가워 내뱉는 숨결도 하였다. 소타씨가 걸쳐준 롱셔츠는 내게 너무 커서 빨간 교복 리본을 풀어 허리춤에 꽉 묶었다. 그렇게 입으니까 하얀 원피스 같다. 발에는 도쿄에서 신고 나온 소타씨의 검고 커다란 부츠가 신겨 있다. 포니테일이 풀린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스트레이트였다.
내 머리는 어느새 그 무렵의 어머니와 비슷한 길이로 자라 있었다. 눈길 끝에 풀 속에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등이 보였다. 의자를 살짝 풀밭에 놓고 진흙투성이 다운 재킷을 입은 등으로 다가가 속삭이듯 말을 걸었다. 스즈메. 걷다 지치고 찾다가 지쳐 절망에 잠긴 소녀는 천천히 나를 돌아봤다. 4살의 나였다. 엄마를 찾다가 우연히 뒷문을 통과해 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나였다. 놀란 듯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에는 오랫동안 이어진 악몽의 출구를 드디어 발견한 듯한 기대와 불안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하지만 조금이라도 슬픔을 덜어주고 싶어 필사적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엄마, 스즈메가 물었다. 망설인다. 스즈메가 뭘 바라는지 가슴 아플 정도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니야. 대답하며 고개를 저었다. 스즈메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봤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스즈메의 엄마를 모르세요? 곱은 조그만 손을 배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최대한 자세를 바로잡고 강하게 말했다. 엄마도 스즈메를 계속 찾으며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 스즈메는 얼른 엄마한테 가야 해요. 스즈메. 스즈메의 엄마는 병원에서 일해요. 요리도 목공도 잘해서 언제나 스즈메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주고. 스즈메. 있잖아. 스즈메의 집이. 안 되겠다. 스즈메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어린 스즈메는 필사적으로 계속 얘기한다. 집이 없어져서. 엄마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 그만해. 더는 들을 수 없다. 풀밭에 무릎을 대고 스즈메를 두 팔로 세게 안았다. 나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다. 왜? 엄마는 있어. 스즈메를 찾고 있다고. 스즈메. 스즈메는 몸을 비틀어 나를 밀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도망치듯 내게서 멀어진다. 달리면서 별이 뜬 하늘에 대고 소리친다. 엄마, 어딨어? 엄마. 아.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스즈메의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구르고 말았다. 그러나 곧 수풀 속에서 상반신을 일으켰다. 엄마. 스즈메는 엄마를, 나를, 세상 전체를 책망하는 듯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토할 듯 고통스럽게, 몸 전체에서 짜내듯 스즈메는 계속 울었다. 격렬하게 몸을 흔드는 그녀 너머로 저 세상의 붉은 저녁 해가 저물고 있다.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추듯 피처럼 짙고 무거운 저녁 풍경이었다. 그 풍경이 갑자기 일그러지며 번졌다. 나도 울고 있다. 엄마.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니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눈앞에서 계속 울고 있는 스즈메의 고통은 내 고통이었다. 둘은 완벽하게 똑같았다. 그녀의 절망도 고독도 질식할 듯한 슬픔도 타는 듯한 분노도 모든 게 똑같은 강도를 유지한 채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토해내듯 나도 울었다. 우리는 풀밭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하지만 무너져 버린 듯한 스즈메의 울음을 들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울음을 그쳐야 해, 스즈메와 나는 달라. 나 역시 지금도 약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후로 12년을 더 살았다. 살아온 것이다. 스즈메는 외톨이지만 이제 나는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하지 않으면 스즈메는 이대로 정말
완전히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된다.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눈끝에 노란 게 보였다. 손등으로 두 눈을 꾹 눌러 눈물을 닦고 그 어린이용 의자를 들고는 스즈메에게 달려갔다. 스즈메. 울부짖는 소녀 옆에 의자를 놓고 쭈그려 앉았다. 있잖아, 스즈메. 이것 좀 봐. 눈동자에서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스즈메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스즈메의 의자다. 그거? 그렇게 말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 미소를 지으면서 할 말을 찾았다. 정신을 차리니 태양은 구름 밑으로 숨어 주변은 투명한 군청색으로 감싸여 있었다. 있잖아, 스즈메. 지금은 정말 슬퍼도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뿐이다. 아주 단순한 진실뿐이다. 스즈메는 앞으로 아주 잘 자랄 거야. 바람이 강하게 불어와 우리의 눈물을 뺨에서 하늘로 날렸다. 하늘은 더 캄캄해지고 별들은 더 빛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미래 같은 거 무섭지 않아. 스즈메의 눈동자에 별이 비친다. 그곳까지 곧장 내 말이 닿기를 바라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입가에 미소를 짓고 말했다. 있잖아, 스즈메. 너는 앞으로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게 되고 너를 아주 좋아하는 누군가와 많이 만날 거야. 지금은 캄캄하기만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아침이 와. 시간이 빨리 감기를 한 듯 별 가득한 하늘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회전했다.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너는 빗속에서 어른이 될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되도록 다 정해져 있어.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스즈메를 방해할 수 없어. 유성 몇 개가 하늘에서 반짝이더니 이윽고 초원 너머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아침이다. 아침 햇살을 받는 스즈메를 바라보며 다시 되풀이했다. 너는 빗속에서 어른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의자를 들고 일어났다. 스즈메는 나를 올려다보면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언니는 누구야? 나는 말이야.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발밑의 풀과 꽃들이 바람에 휘날려 춤추듯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몸을 굽혀 스즈메에게 노란 의자를 내밀며 말했다. 나는 스즈메이, 내일이야. 스즈메의 조그마한 손이 의자를 꼭 움켜쥐었다. 플러스. 어린 소녀의 눈앞에 문이 있다. 소녀는 한 손으로 의자를 안고 다른 손으로 문손잡이를 쥐고 문을 열었다. 문 너머는 잿빛 세계였다. 아직 새벽이 오기 전이라 어두컴컴하고 눈발이 날리고 있다. 새로 생긴 자네가 여기저기에 검은 실루엣을 만들고 있다. 아직 위로받기 전 슬픔으로 가득 찬 3월의 토지가 문 너머에 펼쳐져 있었다. 그곳으로 넘어가기 직전 소녀는 딱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멀리 언덕 위에 어른 둘의 실루엣이 보였다. 하나는 키가 큰 남자이고 다른 하나는 원피스를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여자였다. 그들은 똑바로 소녀를 바라보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초원에서 은하수 별빛을 받는 둘의 모습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그 모습은 4살 소녀의 눈에 영원히 각인되었다. 소녀는 다시 앞을 보고 힘차게 문을 넘어섰다. 노란색 의자를 소중히 안고 잿빛 세계로 소녀는 돌아왔다. 그리고 어린 손으로 그 문을 꼭 닫았다. 나 잊고 있었어요.
돌담에 세워진 문을 닫은 후 아직 손잡이를 쥔 채 그렇게 중얼거렸다. 소중한 것은 이미 전부 아주 오래전에 받았다는 것을. 옆에 선 소타씨가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끄덕였다. 하늘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옅은 푸른색이었다. 현세의 하늘은 저 세상의 그것보다 훨씬 여리고 온화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여기저기 생명이 가득했다. 주위는 아침 새들이 바쁘게 지저귀고 있다. 저 멀리 보이는 길에서는 일하러 나가는 경트럭이 느릿느릿 이동하고 있다. 방조제 너머에서 부딪혀 오는 파도 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목에 건 토지시의 열쇠를 꼭 쥐었다. 문 표면에 떠오른 빛의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다. 그리고 아침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켰다. 초목과 바다와 사람의 생활이 섞인 마을의 아침 냄새였다. 내가 살아갈 세계의 냄새였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내 뒷문을 잠갔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